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면 먼 길도 가깝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먼 길도 가까워. 그저 교수님, 그 목표 가는데 사랑하는 여자하고 가면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금방이죠. 한 1초 걸릴까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가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평생 걸리죠. 그건 아니죠. 목표까지 가도 1시간 20분이면 가는데요. 아무리 보기 싫은 사람 가도 타고 1시간 20분 가는데, 아, 이거 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한없이 가고 싶죠?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랑은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 아가페라든지 또 필리아라든지 이런 사랑이 아니고 보편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에로스라든지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언어를 사랑하고 사물을 사랑하고 책을 가까이 하면 시가 내 곁에 있다 이랬어요. 당연한 말이에요. 언어의 소중함과 언어에 푹 빠져 살고 또 이런 사물을 볼 때도 시적으로 좀 봐주고, 아, 저거는 왜 창문을 저건 네모로만 만들었을까? 쇠모로 만들고 원으로도 만들고, 그래서 저는 건물도 왜 이렇게 직각으로만 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많아요, 저는. 예. 왜 그러냐면 건축물을, 특히나 노마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하나 잘해가지고 자손들이 평생 먹고 살잖아요. 떵떵거리면서 건축을. 근데 우리나라는 건축으로보다는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나무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정자나무라든지 특히 담양은 메다세콰이어끼리 계속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저 그래서 담양 이사 올라오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담양 오시면 정말 좋아요. 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저한테 전화도 많이 와요. 단양 옆에냐 담양이냐. 단양이 아니고 담양입니다. 담양. 담양은 담자는 못담자예요. 못담자고 태양이 담긴 연못이라는 아주 훌륭한. 왜냐면 태양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양을 갖고 품는 데가 담양이에요. 네, 땅은 태양을 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래서 저는 글을 쓰면서 담양을 속속들이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제가 거의 다녀봤어요. 그 담양 명소는 물론이고 앞으로 다 명소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미리 점 찍어놨어요.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하루에 보통 10편 이상 좋은 시인님들 시, 평상시에 읽고 싶었던 시를 하루에 10편 이상을 읽는데 비교적으로 그냥 읽지 마시고 항시 그거를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읽지 않으면 시는 절대 안 늘어요. 어떤 경우도 안 늘어요. 그거는 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는 항시 이미지를 딱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제 그 그릇과 그릇이 붙은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저게 붙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넣어도 안 떨어지고 세제에 담궈도 안 떨어지고 툭툭 때려도 안 떨어지고 안 떨어져요. 그런데 그 인연이 어느 순간이든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전번에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인연이 이루어지려면 3천 거부 스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방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인연이 많길래 이렇게 몇 시간씩 앉아 있을까요? 그러면 또 좋은 시 한번 들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사랑에 대하여를 우리 강금혁 선생님이 이렇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랑에 대해 이성이 설거지를 하다 그릇기를 키웠다. 하나가 등 뒤에서 껴안은 상태인데 흔들어도 보고 쇠자루를 발라 살살 달래봐도 도대체 떨어지지 않는다. 오롯한 집중. 자세히 보니 신기할 정도로 꽉 붙어버렸다. 서로 다른 그릇이 이렇게 부둥켜 안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서로 몸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을 때다. 오랫동안 서로를 찾았을 것이다. 싱크대 모서리에 깨지지 않을 만큼 탁탁 쳐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포개지는 불만조차 더 큰 결합으로 만들어버리는 숨찬 저들의 포옹. 더 이상 그릇 구실을 못하게 된 결사적인 포옹이 눈부시다.
꽃긴 유리그릇 한참 만지작거리다가 옆에 그대로 놔둔다. 때로는 사랑만이 필요할 때가 있다. 다음 날인가 둘은 저절로 떨어졌다. 네. 어떤 사랑에 대해서 한번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그릇이 끼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설거이, 설거이는 틀린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틀린 말을 많이 써요. 설거지가 맞는 말이고요. 설거이, 이거는 틀린 말이거든요. 하나가 등 뒤에서 꾀하는 상태인데 흔들어도 보고 세제를 발라 살살 달래도 봐도 도대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도대체도 저도 깜빡깜빡 대자를 잘못 쓸 때가 많아요. 예, 어휘를 쓸 때가 많으니까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것도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요. 도무지, 그런 말입니다. 의문문에 자주 쓰이거든요. 논란, 걱정 이럴 때 심정 등을 나타낼 때 도대체, 도무지 같은 말입니다. 오롯한 집중, 자세히 보니 오롯한 집중은 줄 쳐놓으시고요. 신기한 정도로 꽉 붙어버렸다. 서로 다른 그릇이 이렇게 부둥켜 안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서로 몸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을 게다. 맞아요. 이게 만약에 음각은 그렇잖아요. 이게 오목하게 파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음각, 양각 그러잖아요. 양각은 도드라지게 만들었거든요. 만약에 여기 양각으로 했다고 이게 잘못된 말이겠죠. 양각으로 서로 붙어 있으면 돌출돼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게 둘이 껴안지 못해요. 그래서 시가 얼마나 정겨웁니까? 만약에 양각으로 새겨져 있을 게다 이랬으면 이 시는 좀 엉망되겠죠. 네, 이런 정도로 말이라는 정밀성이 있어요. 오랫동안 서로를 찾았을 것이다. 네, 오랫동안 서로 부둥켜 안으려고 짝을 만나려고 찾았어요. 싱크대 모서리에 깨지지 않을 만큼 탁탁 쳐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포개지는 불안조차 더 큰 결합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건 줄치해야 됩니다. 불안조차 정말 불안해요. 모든 것이 깨질 것 같고 불안조차 큰 결합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말을 꼭 줄쳐놨다가 이런 것은 정말 외울 정도로 해서 억구가 어렵다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유예요. 사유. 숨찬 저대로 포옹. 여기도 오롯한 집중, 여기도 줄을 쳐야 돼요. 더 이상 큰 그릇 구실을 못하게 된 결사적인 포옹이 눈부시다. 여기도 줄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롯한 집중, 숨찬 저대로 포옹, 결사적인 포옹이 딱 뼈대를 이루는 거예요. 이 시 뼈대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네. 왜? 사랑을 하려고. 이게 사랑하는 하나의 소재예요. 오롯한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을 하면 그냥 대충 합니까? 남녀간에 만나도 집중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 거. 파악을 하려고 했잖아요.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되니까 이제 불협화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은 인정 안 하려고 하거나 상대방의 반기만 들으려고 하면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숨찬 저대로 포옹이라든지 결사적인 포옹 이런 것은 다 사랑하기 위한 조건이에요. 조건. 소재. 꽃긴 유리그릇 한참 만지작거리다가 옆에 그대로 놔둔다. 때로는 사랑만이 필요할 때가 있다. 때로는 그래요. 부모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자식들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 부모가 말리는 분이 있어요. 말리는 부분이 있어요. 막 말려요. 안 된다고. 근데 그 자식으로서는 불행한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살아야 돼요. 돈이 많고 적고 그걸 떠나서 좋아한다면 그 대신 그를 하기 전에 자식한테 분명히 그런 말을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엄마는 아빠는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신중하게 그렇게 할 때까지 신중하게 하고 내가 너 인격을 믿으마. 네 인격 자체가 그 사람 배 아니면 안 되겠다 하면은 그건 무조건 허락해 주는 거예요. 네, 허락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싹틀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불행이 싹트요. 그런데 다음 날인가
그 다음날이 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좀 며칠 더 했으면 좋았을 판인데. 둘은 저절로 떨어졌어요. 네, 저절로 공기가 들어가서 압축된 공기가 저절로 신압으로 아주 조금씩 빠지다 보니까 이제 빠진 거,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있는 거예요. 항상 설거지 하면서 이런 건 느끼는 거잖아요. 얼마나 시가 좋아요. 네, 시는 이렇게 억지로 듣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시는 쓰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자, 어떤 사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란 말이 나와서 제가 한번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는 거짓을 침묵시키고 사랑은 분노를 잠재우고 그 다음에 고행은 폭력을 억누른다. 그렇게 했으니까 듣기만 하시고 그런 사랑은 어떻게 보면 분노를 잠재운다고 그랬네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자, 시조 한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단어 넣어보기네요. 제목은 참꽃이에요. 참꽃은 진달래잖아요. 개꽃, 산철죽. 산철죽은 그건 독소가 있어서 독성이 있어서 못 먹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한수로 된 시조인데 참 멋있어요. 형 대신 진흉갔을 그 산길에 곱던 참꽃. 올해도 어김없이 절묘해 혈서처럼. 가로 속에가 혈서입니다. 혈서처럼. 남아서 부끄러운 사람 한 명 한 명 안부를 묻네 이랬거든요. 안부예요. 두 번째 가로는요. 형 대신 진흉간. 강제노역 간 거죠. 진흉은. 형 대신 간 거예요. 형은 왜 안 갔겠습니까? 장남이기 때문에 씨를 배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동생이 갔는가 봐요. 진짜 가슴 아프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성인 21.9%가 강제징용 갔다네요. 다 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푸르스만 이렇게 나온 거지. 거짓 많이 이렇게 갔겠죠. 참 우리가 그런 시절을 다시 겪으면 안 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절명운의 혈서처럼. 자, 여기서 혈서라는 것은 뭐예요? 참굿이죠? 혈서, 붓다. 참굿입니다. 그러니까 어김없이 오는 거예요. 절명 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동생이 오는데 뭘로 왔어요? 꽃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죽은 거예요. 징용 가서 형 대신 가갖고 죽었어요. 그 산길에서 그때 참꽃이 피었어요. 참꽃이 다시 올해 또 피었는데 어떻게 와요? 절면서, 절뚝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가슴 아프잖아요. 남아서 부끄러운 사람. 남아서 부끄러운 누구겠어요? 형이잖아요. 한 명 한 명 다른 징용 간 사람들을 안부를 묻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45자밖에 안 되는 이 시조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우리나라 언어가 다 대단하게 지금 훌륭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뭐 일본 하이쿠 어쩌고 하는데 일본은 그건 우리 시조 못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대 상황을 진달래꽃에 대비해서 멋지게 그렇게 표현했고요. 민족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게 돼요. 옥자마입니다. 옥자마는 8, 9월에 펴요. 8, 9월에 피는데 백합과고 꽃말이 조용한 사랑입니다. 조용한 사랑. 그러니까 꽃봉오리가 마치 뒷꽃이 옥비녀 같다고 해서 옥자마라고 그래요. 또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옥비녀에는 뭐가 문양이 새겨져 있게요? 옥비녀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고리가 이게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좀 얘가 뾰족하잖아요. 이렇게 딱 꽂잖아요. 여기에 뭐가 새겨져 있게요? 오, 어떻게 하셨어요? 나비예요. 나비. 그렇게 이게 널러댕기라는 나비예요. 그래서 호접. 나비 호접이잖아요. 나비가 호접. 호접인데 그래서 옥비녀. 잠자가 나비 잠자예요. 잠자가. 그래서 다 연관성이 있어요. 미소가 희귀로서니 어느 목숨이 이보다 필까. 옥자가 지금 여인인데 누이예요. 미소를 샥 머금고 있죠. 생목숨에 사로잡힌 향기가 한올 허공으로 풀리는데 차가운 불우 심장에 닿는 따뜻한 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가운 불의 심장에 거기다도 즐겁고 따뜻한 고요. 그러니까 누이는 보면은 옥자마는 따뜻한 고요를 품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고요. 전번 시간에 고요 환상이라고도 공부했었잖아요. 고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미지로 표현할 때 고요로만 얘기를 하고 저교로만 얘기를 하면은 안 좋잖아요. 아니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이미지 전달을 할 때 뭔가 앞에 뒤에다가 단어를 하나 더 붙여서 그걸 이미지를 만들면 훨씬 커요. 이미지가 커지죠. 예를 들면 고요, 여기는 따뜻한 고요. 그러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지금 옥자마 핀 화단은 좀 하얗지만 따뜻하게 내가 누이를 보는 것처럼 따뜻하게 온화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가슴 열지 못한 그리움의 결기도 이와 같으니, 결기는 결연히 일어나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첫 화장을 배우기 위해 지금 옥자마가 펴가지고 이제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 화장을 배운다는 건 뭐냐? 피우는 거예요. 지금 얼굴이 이렇게 옥비녀 같이 이제 생긴 그 나팔 옥비녀 같이 생긴 것이 이제 화장을 하면 분칠을 하면 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답은 3, 4, 2, 1입니다. 3, 4, 2, 1. 거울 속 백옥 같은 피부를 분칠하며 쪽머리 틀어올려 옥접을 뒷꽂이하는 누이. 그 접자가 나비 접자라고 그랬어요. 아까 잠자는 좀 잘못됐네요. 나비 잠이 아니고요. 이 접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접자. 나비를 새겨놓은 뒷꽂이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자마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첨삭학입니다. 쓸쓸함의 질문하자 그 말이에요. 하라. 어떤 쓸쓸함을 한번 물어보자 이거. 쓸쓸함에게 너는 무엇이 쓸쓸한지 한번 물어보자 그런 뜻이에요. 외로움이 깨문 혀처럼 아릴 때. 외로움이 고독은 외로움과 쓸쓸함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있잖아요. 노인분들도 쓸쓸하면 살아도 외로움은 못 산대요. 그럼 아릴 때.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여기 빼겠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를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기차역으로 향하고 싶다. 지나가는 기차를 우두커니 바라보며 바람 같은 울음을 울고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 소멸하는 추억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소멸하는 추억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억이 되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어둠을 건너온 것들이 묶여있는 때겠습니다. 어둠을 건너온 것들의 목록과 빛을 횡단한 밝은 노수구 무늬를 꽃처럼 던져주며 잃어버린 추억을 복원하고 싶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예. 봐도 선생님들께서 생각해도 문제 없는 것 같았죠. 돌아서면 그리운 기차는 추억의 야적장이에요. 야적장은 뭘 쌓아놓는 거잖아요. 기차 타고 그런 거. 예. 그래서 전번 언젠가도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한 일이 있어요. 제일로 그립고 추억이 새록새록 온 순서가 반찬.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반찬이라고 했잖아요. 그 입맛은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엄마 반찬이 최고 좋대요. 대충 만드는 엄마 반찬. 그 다음에 기차는 한 3번째 정도 됐었습니다. 2번째는 학창시절. 네. 3번째가 기차라고 그렇게 설문조사가 나왔다네요. 네. 울다 버린 휴욕인가? 휴욕은 지난 일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시간인가? 또다시 여러 대의 기차를 보내고 막차마저 보내고 돌아갈 곳 없는 침묵도 당신에 대한 감정임을 알 때 그리움 눈물을 삼키게 하거든. 쓸쓸함에 질문하라. 얼굴이 가장 외로운 분이래요. 왜 그러는가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얼굴, 우리 몸에 가장 근육이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시죠? 얼굴이에요. 그거를 표정 근육이라고 그래요. 표정 근육이 몇 개 정도 있냐면은 43개가 있어요. 우리 얼굴에만.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웃음을 줬어요. 예, 다른 분은 웃지 못해요. 만약에 개나 뭐 닭이나 돼지가 웃는다면 그걸 잡아먹도 못할 거예요. 무서워서. 웃고 있는데 어찌 잡아먹겠어요. 예, 손은 그런 말이 있어요. 손을 웃는다는 말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냥 웃는 것은 아니고요. 그는 근육이었기 때문에 못 웃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얼굴 중에서 근육이 43개가 있는 곳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표정 근육이라고 하는데 웃을 때 예를 들면 몇 개가 표정 근육이 움직일까요? 웃을 때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웃을 때 43개의 근육이 얼굴에 있는데 우리가 웃어. 웃든 뭐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근육이 몇 개가 움직여서 웃음을 웃을까요? 30개. 많이 사용하네요. 조사한 바에 의하면 17개래요. 네. 찡그릴 때는 몇 개겠어요? 5개. 조금 더 써봐. 15개. 7개 정도. 그러니까 찡그리면 웃는 것보다는 훨씬 나쁜 거라는 거죠. 네. 그 근육을 많이 쓰면 얼굴이 어두워진대요. 어떤 화장품보다 미소를 항시 입에다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사람 품위는 거기서 나오는 거지. 좋은 옷을 입고 좋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요, 미소가 가장 좋은 화장품입니다. 그러니까 항시 웃으려고 노래. 저도 항시 웃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저는 찡그린 거 그거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외로운 부위래요. 그러니까 얼굴은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얼굴이 왜 외롭냐? 저 같으면 등이라고 했을 건데 내가 이거를 시를 독해하다 보니까 감정이라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 구절이 참 너무 멋있다. 멋있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한동안 망설였는데 거기는 얼굴은 감정 표현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이 얼굴에서 나오는 거지 이 손끝이나 발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아시겠죠? 고물상의 봄입니다. 마당가. 그러니까 고물상에 지금 봄이 왔어요. 근데 고물상 마당가에 민들레꽃은 자꾸 결말을 재촉한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물상이에요. 힌트가 제목이 고물상은 결말을 재촉하는 것들만 와 있어요. 다 폐차가 된다거나 못 써서 쓸모 있는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재활용되는 건 있어요. 근데 고물상이라는 그것은 재활용된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못 쓰는 것이 모여서 그놈을 다시 용해를 시켜가지고 다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말을 재촉하는데 이제 고물상에 마당에 민들레꽃이 폈으니까 그 민들레꽃도 나 빨리 결말해야 되잖아요. 네, 다른 것들은 다 죽어서 저렇게 나자프로 있는데 우리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지금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하겠네요. 납작업들여 우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가슴이 부풀 때마다 푸른 하늘로 꽃씨를 날려보냈다. 결국 우리가 민들레꽃이었어요. 이 쓴 화자가. 자, 여기서 보면은 푸른 하늘이라는 그 히트가 있죠. 제가 새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자유, 희망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푸른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희망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걸 보면 뒤에 그 꽃씨를 따라 우리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그 가털이라고 하잖아요. 민들레라고 호시라고는 잘못된 겁니다. 절대 민들레 호시라고 쓰면 안 돼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식물학사에서도 절대 그런 말은 없어요. 민들레 가털이라고 하면 제일 좋아요. 가털이 이제 날아가요. 이제 결말을 진 거예요. 고물상 마당에서 날아가서 이제 그 희망 따라서 뿔뿔이 다른 곳으로 지금 흩어진다.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자,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돌을 놓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끝까지 돌을 높여주고 있었어요. 서로 예를 들면 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과 저거 똑같이 돌을 쥐고 있는데 서로 안 놓는 거예요. 너 던지면 나도 던지겠다 이거예요. 근데 가족에서 이제 이 말을 하니까 어떤 대립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막 치고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엄마와 자식과의 그 갈등, 또 이제 고부 간의 갈등, 남편과
아내의 갈등, 이런 갈등을 돌에다 표시를 한 거죠. 아시겠죠? 극도로 은유를 사용한 겁니다. 선인장입니다. 상처 속에 눈물을 저장했던 것이냐. 참, 눈물을 저장도 하려면 이 정도는 해. 상처 속에다 눈물을 저장해야지. 뭐 다른 데다. 아니 그러면 저는 이러고 싶어요. 이런 눈물을 보고 웃음 속에다 왜 눈물을 저장 못할까요? 기뻐서 하는 웃음. 예를 들어 자식이 뭘 잘했어요. 또 뭘 했어요. 남편이 승진했어요. 또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눈물 나잖아요. 그럼 그 눈물 속에다가 아니 그 기쁨 속에다가 웃음 속에다가 눈물을 한번 저장해 보고 싶어요. 저도 자주 그거를. 수위가 머리 위로 차오를 때까지 물높이죠. 네. 선인장은 어찌 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식물 중에서 가장 진화한 식물입니다. 가시는 뭐가 됐을까요? 이파리가 가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인장꽃을 제가 삼강 때 그런 말 했어요. 선인장꽃을 그 유대인들은 사부라라 그랬어요. 사부라. 네. 나는 너를 사부라라 한다. 자식한테 그랬잖아요. 네. 그 선인장이 이제 지구상에 있는 식물 중에서 가장 진화한 식물입니다. 가시까지 고추 세운 채 버티다가 진짜 버텼어요. 상처에 눈물도 넣어놓고 가시까지 고추 세우고 버티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네. 삶이 문득 그랬는데도 회한이 찾아오잖아요. 삶이 문득 굴욕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뭔가를 느낄 즈음 그랬어요. 그 뒤에 뭔가 있는데 저도 그 뒤에 있는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즈음이라는 것은 일이 어찌 될 무렵이 있고요. 굴욕이라는 것은 그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서 그 업신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아도 절대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은 필사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게요. 필사는 아무리 말해도 필사일 뿐이에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도 성경을 필사한다고 7번 필사하고서는 어깨 아파서 병원 다닌대요. 필사는 필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필사 말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고 느낀 것을 좀 특이한 거 있으면 그때 적어 놓으시고, 수첩을 항상 갖고 다니면서 적어 놓으시고, 좀 그 시적으로, 창의적으로 이런 어떤 물건들을, 사물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니, 시편 10편 이상 시를 읽으라고도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그 남도TV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촬영도 해주시고, 우리 정수정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오셨는데, 이 영상 보시는 선생님들 계시면은 그 업체가